말년 운이 좋아질 때 반드시 이런 신호 온다. 지금까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었습니까?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팔자를 탓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큰 바람이 불어오듯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인 말년의 복이 찾아올 때도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듯이 그대의 인생도 이제 막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주변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의 뜰 앞에 귀한 손님이 당도했다는 신호이자 고생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후반전, 말년의 운이 확 트일 때 나타나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대의 삶에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하다. 말년 대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그대를 그토록 괴롭히던 집착과 미련의 덩어리들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들었습니까?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원망, 돈에 대한 갈망, 지나간 명예에 대한 아쉬움, 이 무거운 짐들을 양손 가득 쥐고 있었기에 정작 새로운 복이 들어와도 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지려 할 때는 신기하게도 손에 힘이 빠집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비움입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어느 순간 툭 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일에도 허허하고 웃어넘기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걱정거리가 있어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작은 컵에 물을 따르면 금방 넘치지만 넓은 호수에는 장대비가 쏟아져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 그릇이 커졌기에 이제야 비로소 하늘이 그대에게 큰 복을 담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 허전하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 안에 가득 찬 묵은 짐을 드러내야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듯이 지금의 허전함은 새로운 운을 채우기 위한 빈 공간일 뿐입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면 축하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찌르던 가시들이 이제는 무디게 느껴지고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의 기억들도 그저 지나간 예시야기처럼 덤덤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운이 문턱을 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2장, 억지로 잡고 있던 인연이 떠나가고 귀한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온다.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물갈이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 애썼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가슴 아리를 하면서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운이 트일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질긴 악연들이 거짓말처럼 끊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살기 위해 스스로 낙엽을 떨구어 내듯이 그대의 인생 나무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시들고 병든 잎사귀들을 땅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이유 없이 멀어졌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그대 스스로가 그토록 좋아하던 모임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시들해지고 만나기가 싫어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운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파동과 같습니다. 그대의 운이 상승하여 파동이 높아지면 낮은 파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울릴 수가 없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불편하며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마십시오. 빈 택시가 떠나야 새로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져야만 비로소 그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말년 운이 좋아질 때 만나는 인연은 젊은 날의 인연과는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말로 그대를 현혹하거나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대의 지난 고생을 알아주고 지혜를 존중하며 노년의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청소의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며 만나는 사람들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대의 말년은 이미 평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인연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대는 아무나 만나서 시간을 낭비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그대의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들과 나누십시오. 그럴 자격이 그대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3장 날카롭던 눈매가 둥그러지고 입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운이 나쁠 때 거울을 보면 어떻던가요? 미간에는 짙은 내 천자가 새겨져 있고 눈빛은 불안하거나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며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어둡지 않던가요? 마음이 지옥이면 얼굴도 흉터투성이가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말년의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얼굴의 빛깔부터 달라집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관상학에서는 찰색이 돈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화기가 빠져나가고 순하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니 자연스럽게 혈색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쏘아보던 날카로운 눈매가 어느샌가 반달처럼 둥글게 휘어지고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인상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다면 그대의 운명은 이미 긍정의 궤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말버릇입니다.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입만 열면 한숨이요. 내뱉는 말마다 가시 돋친 원망이었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게 되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목소리 톤조차 바뀝니다. 앙칼지고 높았던 목소리가 차분하고 묵직하게 내려앉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줍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그대의 미래를 만드는 주문입니다. 과거에는 저주의 주문을 외웠다면 이제는 축복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마음의 소리이자 미래를 부르는 신호탄입니다. 운이 풀릴 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조용히 덮어주거나 미소로 넘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작은 허물쯤은 아무렇지 않게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덕을 쌓는 말들이 모여 말년의 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향기로워졌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시절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사장, 꽉 막혀 있던 주변이 정리되고 물건이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집, 내가 주로 머무는 방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운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청소하기가 싫어집니다. 물건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오랫동안 쓰지 않는 짐들이 구석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만 갑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것. 이것은 내 마음 속에 미련과 집착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운이 트이려 할 때는 가장 먼저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몸을 움직여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싶어집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정리하고 고장난 채 방치해 두었던 물건들을 내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묵은 기운을 몰아내고 새롭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무의식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바람이 통하고 볕이 듭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비우는 행위는 내 마음 속의 걱정과 근심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개운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히 방이 깨끗해져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탁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이 좋아질 때는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귀한 물건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꼭 필요했던 물건을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해가 되거나 더 이상 인연이 없는 물건들은 깨지거나 망가지는 방식으로 내 곁을 떠납니다. 아끼던 그릇이 깨지거나 잘 쓰던 물건이 고장나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물건이 내 짐을 대신 지고 떠난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액땜을 했다 여기고 훌훌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주변이 정돈되면 생각도 정돈됩니다. 생각이 정돈되면 판단력이 맑아집니다. 맑아진 판단력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말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작은 쓰레기 하나부터 치워보십시오. 주변이 환해지는 만큼 앞날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제5장, 지난날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내일이 두렵지 않다. 젊은 날 우리는 후회 속에 살거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말년의 복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옵니다. 어느 날 문득 가슴을 후벼 파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더 이상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치유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죽도록 미웠던 사람이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흉터로 변한 것입니다. 흉터는 남았을지언정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던 기억이 나를 성장시킨 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라는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과거가 정리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노년이 두려운 이유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아플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의 흐름이 좋아지면 이런 막연한 공포가 사라지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 내게 주어진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한 줌이면 충분하다. 이런 담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햇살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말년의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속에 긍정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당겨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길을 걷다 마주친 들꽃 하나에도 눈길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게 되는 변화야말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평온한 말년을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제6장, 밥맛이 돌고 잠자리가 편안하며 작은 바람에도 감사함이 깃든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억지로 속일 수 있어도 몸은 기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운이 풀릴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기분 좋은 신호는 바로 밥맛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밥맛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식탐이 늘어나거나 많이 먹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안이 깔깔하고 소화가 안 되던 증상이 사라지고 소박한 된장국에 밥 한 공기만 있어도 달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입니다. 음식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세상의 기운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던 체증이 내려가니 먹는 즐거움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곧 잘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스르르 잠이 듭니다. 꿈자리도 사납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이것은 근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잠으로 온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어떤 보약보다 귀한 대운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감각이 어린아이처럼 깨어납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의 가로수가 어느 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아름다워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이 너무나 상쾌해서 멈춰 서게 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돈이 들어오거나 자식들이 출세해야만 감사하고 기뻤다면,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감성의 우물에 물이 차오르니 세상이 전보다 훨씬 다채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감탄이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된다면 이미 말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고 했습니다. 작은 기쁨들을 자주 느끼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의 눈이 맑아져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돕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7장,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변화들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의 기흉화복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서 영원히 힘들 것이라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이 어쩌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산통일지도 모릅니다.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닦아 놓으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세월이 빚어낸 지혜와 통찰이 채워져 있습니다. 말년의 운은 우연히 떨어지는 로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결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해 주어야 세상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남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사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드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야 가족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우주가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을 가슴에 잘 새겨두셨다가 문득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낯선 사람이 반갑게 느껴지거나 밥 한 숟가락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 아, 드디어 나에게도 봄날이 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 두 팔 벌려 그 운을 꽉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이 고단했던 만큼 앞으로 다가올 복은 더욱 크고 달콤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려는 시구처럼 그동안의 시련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잦아들고 따사로운 햇살만이 그대의 뜰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찬란한 말년을 축복하며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